네, 고민채 신소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 감독님, 이지선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옷이 바뀌어요. 아, 뭐 더워서 네. 스튜디오 안에 워낙에 이렇게 후끈후끈 달아오르니까 네. 제가 옷을 좀 벗었어요. 근데 우리 조미영 씨 네. 손을 또 다치셨네. 아, 보셨어요? 봤어요. 네. 아까부터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못했어요. 아, 정말요? 네, 얼마나 다쳤어요? 아니, 제가 진짜 왼손 순환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왼손 뒤어가지고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어서 아이고. 네,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거 민망해서 어떻게 다쳤는지 말을 잘 아. 못하겠는데 어쨌든 다쳤습니다. 약간 제가 알기로는 이거 네. 댓글 노리고 그냥 붕대만 갖고 온 거 아닌가. 너무하신 거 너무하신 거 저번에 손 아니에요? 다쳤을 때요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아, 조미영 씨 네. 걱정하는 댓글. 네. 아 이러다가 그냥 아니, 붕대를 걱정하는 거 맞아요 지금? 자작이 엄청 즐거워 아닌가. 네, 이렇게 즐거울 수 없다. 왼손인 게 많이 아쉬워요. 오른손이었어. 네, 네, 장난인 그래요. 거 아시죠? 네, 그래요. 네. 아유, 참. 자, 사연 얼른 읽으시죠. 네, 오늘 또 제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탈북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아직도 아내와의 첫 만남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거든요. 가려고 했던 식당이 문을 다 닫아 헤매이다가 결국 순댓국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한 그릇을 뚝딱 하더라고요. 그 전에 소개팅에서 만난 여성들은 비싼 식당이나 찻집을 가기를 원했는데 아내는 전혀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호감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한테만 의지하는 아내가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저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야만 결정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울리는 카톡 알람음. 오빠, 나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버스 탈까? 택시 탈까? 오빠, 나 마트에 왔는데 샴푸를 어떤 걸로 사면 좋을까? 오빠, 저녁에 된장찌개 끓일 건데 고기 넣을까? 멸치 넣을까? 오빠! 처음에는 일일이 대답을 해줬지만 나중에는 저도 귀찮아서 간단하게 응, 아니요로만 답을 해보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말로 하려고 하니 상처를 받을 것만 같아요. 사실 아내는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를 만나 아직 사회생활이 익숙지 않거든요. 당연히 저를 우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에게 의존만 하는 아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 조미영 씨 연기 좋은데요? 오빠! 된장찌개 제가 직접 통화하는 거 같았어요. 아니 정말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다 이렇게 때려 박아서 하나 봐요. 오빠! 결혼 생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자, 이게 그 사연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 와, 그래, 이거 진짜 고민이겠다 이런 사연이 있고 가끔은 도대체 어디가 무슨 고민이라는 거지 이런 사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제가 본인이 고민인 거를 다들 그러니까 뭐 음.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고민이냐 마냥 보내는 네. 그런 중에 하나가 이 사연인 것 네, 같아요. 저 공감이 오늘은 저는 사실 잘 안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저도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는 이런 아내가 좋았다. 네, 네. 하지만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생각이 좀 바뀐다. 음. 다혈절인가 이 사람? 너무 다혈절은 뭐예요? 다혈. 다혈질. 다혈절. 마음이 살짝 식으신 건 아닌지. 살짝이 아닌데요? 거의 지금 좀 콩깍지가 걱정이 벗겨졌어요. 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조미영 씨? 아니 지금 저는 이게 사연을 좀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그 추운 겨울날에 네. 식당에 갔는데 문이 닫아서 또 다른 식당을 헤매다 결국 첫 만남에 순댓국집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소개팅에서 순댓국집 정말 네 들깨가 이에 끼거든요. 정말 민감. 정말 민감한 거예요. 네. 이거? 아. 깍두기에 있는 고춧가루가 입에 끼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전혀 네. 어떤 여성에 대한 배려가 1도 없었네요. 그냥 자기가 배고프니까 그냥 순댓국밥 먹을까요? 이러고 들어간 거네요. 아니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추우니까 그냥 급하게 뭐 들어가서 그쵸. 순댓국집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는 그리고 맛있게 먹어준 아내 불평 한마디도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속으로 아 보글보글 끓었을 것 같은데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순댓국밥만 주구장창 드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근데 그건 모르는 어쨌든 거죠. 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 그런 모습이 그게 크게 호감으로 다가와가지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아, 아니 근데 지금은 갑자기 아내가 부담스럽게 아내가 느껴진다.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뭐 순댓국을 결정하던 아니면 무슨 그 뭐 어디 가서 뭐 국수를 결정하던 아내는 군말 없이 자기 얘기에 잘 따라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그게 싫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오늘 뭐 먹을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다 물어보. 샴푸 어떤 거 살까? 탈모에 좋은 거 아니면 뭐 윤기 나는 거. 이런 거 물어보면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버스 네. 탈까 택시 탈까? 야 택시 타. 다리 아프지 근데 매번 말고. 택시를 타면 그럴 때 돈 없을 땐 버스 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3년째 혼자 솔로로 살고 있는 유성 씨의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얘기하는데 본인이 울고 있죠? 눈물이 눈가에 눈물이 척척하네요. 저는 너무 웃어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지금 본인은 연애를 너무 오랫동안 못 해봐가지고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든 뭐든 다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 왜 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아니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네. 요즘 그 남남북녀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매니지먼트 결혼 결혼 정보 정보 결혼 회사. 정보 회사도 네. 생기고 있고, 혹시 주변에서 남남북녀 이렇게 커플이 이뤄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유, 정말 많이 정말 봤죠. 많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결혼정보 회사인 줄 알았어요. 지인의 지인을 끌어다가 그렇게 결혼을 시켜요. 아 진짜? 어머니가 결혼시킨 그 부부만 한 4쌍이 될걸요? 진짜요? 네.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걸 되게 좋아하세요. 복 많이 되게- 받으시길 예, 바라요. 근데 되게- 여기서 왜 남한에서 나서 자란 남성과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만 그렇게 결혼이 많이 이루어져요? 북한에서 온 남자랑 남한에 살던 여성이랑 결혼하는 경우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혹시? 네. 이유가요? 네, 네. 일단은 여성의 비율이 많아요. 탈북민 중에서 음. 여성이 73%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여성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남성들도 있죠. 근데 오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 다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하는 일이 조금은 그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결혼 상대를 찾기도 좀 많이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뭔가 회사 생활을 뭔가 테이블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조금은 위험한 일,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나. 어쨌든 좀 크게 보게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일단 두 분은 좀 이분은, 이 사연에서 남편은 좀 자신의 의견에 잘 따라주는 모든 잘 따라주는 아내한테 호감이 생겨서 결혼을 결심했다라고 했는데, 두 분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네. 저랑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즐겁게 네. 놀 수 있다. 네. 뭐 하고 어떻게 여행도 많이 가고요. 여행을 좋아하고. 네, 술도 많이 마시고. 근데 여행 갔는데 네. 비행기 어떤 거 탈까? 오늘 저녁밥은 어떤 거 먹을까? 계속 물어봐요. 계속. 저는 제가 알아서 잘 결정하는 타입이어가지고요. 오. 물어보면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비행기는 내가 고를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괜찮다는 얘기네요. 네, 일단 네, 이런 전 괜찮아요.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이랬는데 근데 원래-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마음이 여기 변해가지고. 남자도 원래 이랬다고 이랬거든요. 저도 왜 자꾸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피곤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좀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 조미영 씨 네. 어떤 상대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저요? 생각만 해도 좋죠. 아주 좋아 미치겠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잠깐 그런 좀 좋은 날이- 냅둬봐요. 좋은 날이 냅둬봐요. 좀 왔으면 상상 좀 좋겠네. 할게. 네. 저도 약간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끔 진짜 같은 일을 보면서도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면 맞아요. 예, 그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성 씨는요? 저는 사실 이런 거랑은 좀 별개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믿어주고
그걸 좀 이렇게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다음 자, 주제. 다음 주제. 아, 네. 뭐 본인이 찾아줄 것도 아닌데 제가 뭐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니 근데 네. 우리가 결혼은 안 했어요. 다 우리 셋 다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연애 때는 장점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런 건 정말 단점이더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 부분까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연애 초기에는 난 저 사람이 저런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만났는데 사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장점이 단점이 돼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유성 씨는 그런 경우 없나요? 제가 맨날 차였어가지고요. 네. 뭐 아니 그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이 매력으로 느꼈다가 어떤 부분이 실증났다고 그걸 하던가요?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차였다고요. 결과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왜 싫어졌니라는 왜 싫어졌는지 네, 질문조차 못한 채. 질문조차 하는 게 구질구질해서요. 알면 어차피 상처니까요. 어차피 다 제 잘못이에요. 네, 제가 못나서 그럽니다. 네. 아니 그 지선 씨는 혹시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있어요. 예전에 그 사귀었던 분이 되게 차분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그게 너무 제가 좀 방방 뜨는 성격이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즐겁게 같이 놀 수 있는 사람이 저의 이상형인데 네. 계속 차분하기만 하니까 아니 어디 노래가 막 나오는데 가면 다른 사람들 막 풍짝풍짝 뛰면서 오는데 이 사람은 앉아 있어. 가만히. 너무 싫을 것 같아. 갑자기 이분이 이해가 돼요. 너무 좋았던 장점이 네. 참을 수 없는 단점으로 바뀌는. 결국 그렇군요. 헤어졌습니다. 결국 근데 그런 경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막 이렇게 좀 주변에 친구들 많고 막 되게 리더십 있고 이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데이트하는데 늘 친구들과 함께 하고 늘 우리 데이트하는 데이트 친구들 막 데려와서 같이 하고 자 오늘 연애 같이 네 그리고 막 따르는 동생들이 많아서 좋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들은 맨날 밥 사주고 아, 있고 걔네들 맨날 같이 놀고 네. 나랑 놀 시간은 없고 네, 너무 답답하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사실 간사해요. 네, 한결같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야,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 공감 못하겠다고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네. 있긴 있네요. 조금이 아니라 지금 셋 다 지금 너무 공감하고 있는. 그래요. 네. 아니 근데요 네. 저는 사실 연애 때는 마음이 바뀌어도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상대를 찾을 수 있는 사실 결혼이라는 건 어떤 일정한 약속을 좀 심중히 그쵸. 했잖아요. 사실 그 전에 이런 모습들을 찾아서 안 맞으면 뭐 결혼을 하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그것까지 좋아서 내가 그게 너무 좋고 평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 바꾸면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저기 고민으로 저기 주신 고민. 분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네. 고민을 해결을 네. 해드려야 어쨌든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좀 잘 좀 이렇게 고민이 아,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너무 그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 딱 단정짓지 마시고요. 네. 아니 사실 네. 저는 경제적인 부분을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30대 중반의 남성 이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은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정 생활을 가사를 돌보고 있고 이 남자가 집에 이렇게 벌어다 주는 걸 가지고 여자는 이제 가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북한 여성들이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집에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면 이제 약간 남편 눈치 같은 걸 좀 보잖아요. 돈을 내가 버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써야 돼. 그래서 일일이 보고하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될지, 어디다 얼마를 써야 될지, 이래도 될지를 사실 그런 걸 의논하는 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내 얘기를 잘 따라준다는 거는 탈북 여성의 경우 한국에 오게 되면은 사실 내가 우리 유성 씨가 해준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자꾸 물어볼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이 여자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라고 한 게 사실은 잘 들어주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몰라서 그냥 그대로 한 거죠. 그대로 네. 따라간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북한 여성분들을 만나는 분들은 어쩌면 한 번쯤은 좀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고 싶은 것만 어쩌면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탈북민과 그리고 또 이 남한의 사람 만나서 진짜 한 집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좀 이렇게 달라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애만 해도 연애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렇긴 예.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남한 청년이 2주 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한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사실
그 밥을 먹는 어떤 습관이라던가 그리고 먹는 반찬 위주 이런 게 다 달라요. 그 친구는 사실 처음 보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 영채 김치란다. 이거는 어디 북방 저기서 이렇게 나는 김치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된장이요? 된장을 집에서 매주로 담가요? 어떻게 담가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내랑 좀 비슷한데. 어머님이 혹시 지겨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주 만에 나갔어요. 그 친구는. 뭐 그건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기한이 네, 끝났으니까 네. 나가긴 했는데 그 정도로 2주 동안에 머문 그 친구도 하나하나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같이 네, 생활하려면. 네, 그래야 그 사람이랑 말을 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는데 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긴 했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사람인지라 피곤하겠죠. 언젠가는. 근데 약간 보람을 느끼셨대요. 어머니는. 하나는 알려주는 게 예.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이때까지 없었다. 알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 좋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오면은 왠지 우리가 이게 남한 문화를 다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스펀지처럼 막 예. 빨아 들어야 돼. 모든 그러니까 우리는 걸.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입장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또 그런 입장이 거 바뀐 거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뿌듯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된장찌개에 그 고기 넣을까 그 멸치 넣을까 물어봤잖아요. 사실 이것도 남북한에 좀 다른 거예요. 저도 그 된장찌개에 고기를 넣거든요. 돼지고기를. 네. 지금 저희 집은 뭐 넣나 생각하고 뭐, 있어요. 뭐 나요? 저희 근데- 집은 멸치 육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멸치를 넣어서 이걸로 저도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누구랑요? 친구랑요. 남자친구랑요? 여자친구랑요. 아니 진짜로 정말 너무 깜짝 놀라면서 돼지고기를 먹냐고. 네. 돼지고기를 왜 된장찌개에 넣냐고. 근데 돼지고기 된장찌개 안 넣어요? 돼지고기 된장찌개 넣어야 맛있죠. 그쵸? 그 비계가 있어야 그래 그거 봐. 그 기름이 나오면서 청국장에나 고소함과. 돼지고기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저기요 청국장에 돼지고기 넣으면요 돼지고기의 어떤 본인의 맛을 잃어요. 잘 모르시네요. 그쵸? 네. 된장찌개에 돼지고기 넣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해보겠습니다. 멸치 넣으면 좀 비리지 않나요? 갑자기 되게 문외한이 된 것 같은. 2대 1이니까요 지금 2대 1이어서 그래요. 저 지금 뭔가 불안해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먹는 걸로 그런 식습관이 달라가지고도 되게 다툼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이 여성분은 오히려 다툼보다는 오빠한테 맞추겠다 남편한테 맞추겠다 뭐 넣을까 당신이 좋은 거 넣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남편분이 사연에서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의지가 아니라 이게 뭐 배려해 주는 배려하고 거죠. 예. 의논하는 거죠. 그렇죠. 자 예. 샴푸를 사 그러면 의지하면 오빠 일 끝나고 오면 샴푸 사와 이게 의지죠. 네. 그런 거 장봐와, 아닌가? 이거 네, 장봐와 이거죠. 근데 이분은 마트에 가서 어떤 걸로 살까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우 정말 아주 좋은 네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때까지 일을 열심히 안 했습니까?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고 너무들 하시네요 정말. 아유. 그래요. 진짜 배려예요. 배려. 근데 이분이 그치만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계속해서 들어오는 질문에 지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뭔가 자기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답장해 주기가 조금은 힘들 수도 있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건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아내분이랑 일하는 시간에는 업무에만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답장을 잘 못할 수도 아니면 있다거나 그때 뭐 상황은 알아서 해라. 난 상관없다. 너의 뭐든지 결정을. 너가 사오는 거면 나는 따르겠다. 뭐라든지. 이보세요. 이분이 지금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뭐, 나에게 물어보지 말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막상 말로 하니 상처를 받을 것 같. 이런 건 상처 안 받아요. 그죠? 이건 좀 남편분의 과한 걱정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처를 줄 수 있으면 주겠죠.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서 막 욱박지르고 이러면 상대방한테 상처가 되겠죠. 하지만 서로 앉아서 조용조용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나누면 이게 뭐가 상처가 되겠어. 이거는 절대 안 되죠. 그걸 또 이해하실 분도 아닌 것 같고. 네. 지금 아내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차피 남편한테 많은 걸 좀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인 것도 맞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분하고 결혼할 때는 그 상황까지도 어느 정도 이분이 감안을 했어야 했겠죠.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스스로 알아서 하라거나 뭐 아주 간단하게 뭐 이거 해야 될까 저거 해야 될까 이런 거 정도는 너가 해도 나는 괜찮다라는 믿음만 주면 될 것 같아. 아내는 어쩌면 내가 이걸 했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싫어하면 어떡하지? 남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다 사사건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아내에게 당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나는 다 괜찮다. 그러니까 너가 알아보고 너가 아는 것만큼 결정해라 라고 믿음을 주면 아내도 좀 본인이 하나씩 좀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절대 상처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사실 탈북 여성이라고 뭔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뭔가 뭐 우전성이 강한 뭐랄까 뭐 너무 많이 우지하고 순종적이고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미영 씨 보세요. 네, 혼자서 살면 얼마나 ቍ꿋하게 잘 살아 나갑니까? 이런 분들 이거는 편견이에요. 탈북 여성이라고 해서 되게 소극적이고 우존하고 이런 건 정말 이 여성이 그런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탈북민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남한 사회 북한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편견들이 뭐 이미지 같은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억셀 것 같다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아니면 북한 여성은 막 왜 남남북녀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북한 여성은 다 예쁠 이쁠 것 같다. 네. 이런 것도 다 보편적인 예로 아니잖아요. 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죠? 네. 그리고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인도에 갖다 네. 볼 것 같다. 무인도에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다 죽어요. 먹을 게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북한 여성들을 많이 이렇게 접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남성들이 자기가 바라는 이상향을 북한 여자한테 다 갖다 붙인 게 아닌가라는 너무한데요?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사람은 예쁘면서 가정적이고 시어머니 시댁에 잘하면서 생활력은 강해야 되면서 이런 온갖 본인이 바라는 것들을 북한 여성들에게 다 갖다 붙여놓고 그래놓고는 결국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으면 실망한다거나 뭐 이런 너무하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욱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은 빚어야죠.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이 사연에서도 그렇지만 북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애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이 문화권에서 살지 않다가 온 사람은 이 문화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낯설다. 네, 그래서 북한 여성을 만나는 분들은 많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도 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북한 문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네. 예, 서로 그렇게 배워주고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나가서 북한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에 국제 결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동남아에서 많은 분들이 시집으로 오시는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현상은 뭐 탈북민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문화권에 살다가 오신 분들은 다 겪고 있는 어떤 네.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같이 지내려고 하게 되면은 나만 내 거를 가르쳐주고 배워주면 안 될 것 같고 독재죠 그러면. 네, 북한에서 그거 많이 우리는 접하다 네, 왔거든요. 네. 아내의 생활 방식, 아내의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서로 배워가야 그래야 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내라면 만약 이렇게 고민하는 남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예. 저한테 얘기를 했다. 우리 조명 씨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 결정을 할게. 그리고 만약에 꼭 당신이 결정해야 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때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자주 물어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분이 지금 자주 이렇게 너무 많은 질문으로 인해 가지고 지쳐가고 있는 거니까 그 질문을 줄이겠다라고 해야죠. 그리고 내가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은 오빠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저는 남편분이 좀 이런 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뭐 집안일, 가사 쪽 일은 뭐 오늘 한 달 돈을 가지고 이 정도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절대 간섭하지 않겠다. 하지만 큰 거를 뭔가 선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계약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는 의논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논을 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을 좀 나눠서 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뭐 아내분이 뭐
밥을 하든 뭐 죽을 쓰든 알아서 하는 거죠. 어차피 그건 이제 그분이 그런 담당한 범위를 거니까. 정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남편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입장을 먼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매번 했는지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물어봤던 건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대신에 뭐 범위를 정해서 뭐 가사 일은 내가 알아서 다 정할 테니 좀 큰 문제는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자. 그 정도면 괜찮겠냐 이렇게 대화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정말 당신의 의견에 따박따박 매번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그런 상상도 혼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그 아내의 자기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거기에 같이 동의해주고 할 때 그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한 번쯤 좀 더 기억을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걸 너무 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에 겨운 예. 거죠 지금. 예. 네. 너무 행복하셨어요. 네. 그렇죠. 예. 저희의 결론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네요. 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 뭐 이런저런 얘기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고민채신소에 사연 보내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자막이 나가니까 이 나가는 메일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연 당첨되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도 준비를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민채신소에는 또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여러분 기대를 해주시고요. 인사해 주시죠. 고민하지 마.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